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첫 번째 순서 발표를 맡게 될 임성빈 교수님 연구실의 이찬희 학생이라고 하고요. 발표할 논문은 Likelihood Free MCMC with Amortized Approximate Ratio Estimator라는 논문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크게 보이시는 대로 네 가지로 드릴 것 같은데요. 인트로덕션이랑 백그라운드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메소드, 익스퍼리먼트 설명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풀려고 한 문제는 포스터리어 인퍼런스가 필요한 경우인데요. 포스터리어 인퍼런스인데 이 문제는 이제 라이클리후드가 인트랙터블 할 때를 타겟으로 논문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과학이나 어떤 공학적인 분야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 사실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어떤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거나 할 때 인터랙터블한 계산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런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연구들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논문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 ICML에 억셉이 되었고요. 라이클리후드를 환기를 시켜드리면은 혹시 제 마우스 커서 보이시나요? 네, 잘 잘 보입니다. 아, 네. 여기 있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분모에 에비던스가 들어가고 분자의 프라이어랑 이제 그 네, 라이클리후드 텀이 있는데 이게 원래 머신러닝 쪽에서는 이런 계산에 적합한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라는 개념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베이지안 뉴럴 네트워크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이 마지널 텀이 보통 인트랙터블한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회하기 위해 MCMC 같은 방법들이나 아니면 VAE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 사용한 MCMC 방법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살짝 설명드리면은 이제 마코브 체인 몬테카를로라고 해서 이웃한 두 개의 스테이트 간의 포스테리어 덴시티를 계산하는 것을 알고리즘 상에서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 다루는 MCMC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클리후드가 인트랙터블하기 때문에 라이클리후드 프리 세팅을 목표로 포뮬레이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릴 텐데 아까 MCMC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메트로폴리스 헤스팅이라는 알고리즘이 MCMC를 구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리즘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니셜 파라미터 세타 제로라는 게 있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제 여기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에서 여기 파라미터 세타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저희가 뉴럴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세타라고 많이 표기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을 표현해 줄 수 있는 파라미터들을 여기에서는 세타로 쭉 노테이션을 사용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니셜 파라미터 세타가 필요하고 세타에 대한 프라이어 그리고 각각의 세타에 대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말해줄 수 있는 어떤 서제스션 알고리즘 Q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Q가 하는 일은 어떤 파라미터를 받았을 때 다른 파라미터로 갈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알 수 있게 해주고 프로버빌리티가 매트릭스 형태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옵저베이션 X가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면은 아웃풋으로 이제 여러 번의 스텝을 거쳐 마코브 체인이 나오고 이제 거기에서는 마코브 체인의 길이에 해당하는 스텝 T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먼저 첫 번째 타임 스텝 제로에서 세타 제로를 이제 현재 시스템의 파라미터로 두고 이제 포르프를 들어가가지고 최초 시점에는 여기에 세타 제로겠죠. 세타 제로를 받아서 어떤 세타 프라임 서제스션 알고리즘에 따라서 샘플링된 세타 프라임을 가지고 이제 확률을 계산합니다.
그 확률을 가지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터리어 덴시티를 계산해서 이 로우라는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 억셉턴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이게 1과 그 포스테리어 덴시티랑 그 서제스천 그 프로버빌리티의 레이시오를 곱한 것을 가지고 이제 미인을 해서 이게 만약에 여기 분모에 있는 텀들이 분자에 있는 텀보다 크다면은 이제 무조건 그 스테이트가 바뀐다는 뜻인데요. 여기 시작할 때 세타 t로 시작했고 이게 서제스천 알고리즘이 기분 세타 t에서 세타 프라임에 대한 확률을 계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세타 프라임이 저희가 이동할 스테이트를 기술하는 파라미터들이 되고 세타 t가 현재 스텝의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스텝의 파라미터 t로 계산되는 어떤 그 오브젝티브보다 세타 프라임으로 계산된 오브젝티브가 더 확률이 높다면 존재할 확률이 높다면 이제 그쪽으로 스테이트를 바꿔주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로우가 그 로우에 따라서 이 세타 t 플러스 1이 세타 프라임이 되든지 아니면 이제 세타 프라임보다 세타 t에서의 확률이 더 높으면 현재 스테이트에 머무르는 세타 t가 세타 t 플러스 1으로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타임 스텝을 하나 더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한 스텝 t 동안 포루프를 돌린 다음에 포루프가 끝나면 이제 히스토리를 마코브 체인으로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전개상에서 몇 가지 노테이션의 편의성을 위해서 텀들을 정리하는데 먼저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어떤 옵저베이션 X에 대해서 그 스테이트 세타 제로와 스테이트 세타 1이 있을 때 그 세타 제로에서 이 옵저베이션을 볼 확률과 세타 1에서 이 옵저베이션을 볼 확률을 이제 레이시오를 계산한 것을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라고 정의하고요. 이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의 그 노테이션을 또 간편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하는 것이 클래시파이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D 에스터리스크 X라는 것이 그 저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정의가 되는데 에스터리스크는 옵티말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슈퍼스크립트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세타 제로에서 이 X가 샘플링 되었을 확률의 분모로 가고 이제 분자는 이제 세타 제로에서 그 나왔을 확률이랑 세타 1에서 나왔을 확률을 더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타 제로가 y는 1의 레이블에 해당하고요. 이 d 에스터리스크 x를 1에서 빼면은 이제 그 경우에는 세타 1에서 x가 샘플링 되었을 확률에 해당이 됩니다. 방,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을 설명드렸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 또 사용하게 되는 해밀토니안 몬테카를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밀토니안 몬테카를로는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에 대한 어떤 임프루먼트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면의 임프루먼트냐 하면은 이제 샘플링 이피션시를 높일 수 있는 임피리컬한 임프루먼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떤 이론적인 근거가 아주 명확한 방법은 아닌데 임피리컬리 이게 샘플링 이피션시를 높인다는 결과가 약간 널리 퍼져 있어서 쓰이는 알고리즘이더라고요. 간단하게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게 샘플링 이피션시를 어떻게 늘리게 되냐면 이게 마코브 체인이니까 어떤 타임 스텝 t랑 t 플러스 1 사이에 코릴레이션이 있는데 이 포뮬레이션을 따르면은 그 코릴레이션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포뮬레이션에는 이제 해밀토니안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포텐셜 에너지랑 카이네틱 에너지를 정의하게 되고 이 두 가지 에너지 텀들을 사용해서 아래와 같은 스테이트 트랜지션 억셉턴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여기에 그 미인의 그 두 번째 아규먼트의 이 텀은 이제 논문의 증명을 따라가면은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 이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랑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된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를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노테이션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세타 제로랑 세타 원의 파라미터로 나오는 이제 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를 설명드리는 플로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세타 제로와 세타 원에 대한 비교를 이제 또 다른 그 스테이트 파라미터인 세타 레퍼런스 세타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의 플로우를 따라가면은 아까 여기 1번의 수식이 아까 설명드린 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고, 이것은 이제 2번처럼 그 옵티말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해서 이제 3번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세타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d 에스터리스크 x, 세타를 4번과 같이 정의합니다. 원래 여기에서 d는 그 세타 제로와 세타 원 사이에서 그 세타 제로와 원의 세타 원에 대한 그런 밸류였는데, 여기서는 세타와 세타 레퍼런스에 대한 밸류가 되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건 x와 그 세타가 됩니다. 5번 식에서는 이제 그 여기에서 정의가 바뀐 새로운 클래시파이어로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를 5번과 같이 정의할 수 있고요. 이때 여기에서 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가 이 왼쪽 블로그에서는 그 세타 제로랑 세타 원이 두 개가 기준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세타 하나만 기준이고 세타 레퍼런스는 이제 여기에 따로 쓰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기준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주어진 세타 하나와 세타 레퍼런스에 대한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를 계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세타와 세타 레퍼런스에 대한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를 계산해서 이제 그렇게 계산된 두 가지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를 비교한다는 개념이고요. 그것에 해당하는 수식이 6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 백그라운드랑 이 논문 이야기와 노테이션 설명드렸고, 이제 이 논문의 메소드를 설명드릴 텐데, 이 논문에서는 이 메소드를 Amortized Approximate Likelihood Ratio (MCMC) 즉 AALR MCMC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피규어 A에 해당하는 것이 AALR MCMC고, 여기 B가 이제 바닐라 MC입니다. 먼저 바닐라 MC를 먼저 보게 되면은 이제 타임스텝 T에서 그 서제션 알고리즘에 따라서 기분 세타 T일 때 그 세타일 확률이 얼마냐 해서 세타 프라임이 샘플링이 되고, 이제 그 세타 프라임과 옵저베이션 X를 그 여기 있는 알고리즘에 넣어가지고 이제 세타 프라임이 기분일 때 그 로그 프로버빌리티와 세타 T가 기분일 때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빼면은 이제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가 되는데, 이 값을 바로 아까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 억셉턴스를 판단하는 과정에 넣어서 이제 세타 t 플러스 1이 세타 t로 머물 것이냐 아니면 세타 프라임으로 넘어갈 것이냐를 계산하는 게 간단한 그 MCMC 바닐라 버전이고, 여기에서 설명하는 AALR MCMC는 세타 t에서 시작해서 서제션 알고리즘까지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서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 로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뉴럴 네트워크의 인풋은 x와 세타 프라임입니다. 여기에서 그 x와 세타 프라임을 어떻게 넣어주는지가 사실 궁금했는데, 그것도 궁금하고 이제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형태인지도 궁금했는데, 이게 논문을 읽다 보면은 알게 되는 내용이지만 그 태스크에 따라서 튜닝의 좀 여지가 아주 많은 등본론이라고 이해가 됐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제 세타 프라임이랑 x를 아마도 컴캣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인풋으로 넣어준 그 세타 프라임과 x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을 판단하기 위한 로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닐라 MCMC와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메소드와 바닐라 MCMC의 차이는 이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를 계산하는데 기존에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정해지는 그 뭐 예를 들어서 물리학적인 시스템이면은 뭐 물리학적 방정식을 통해서 확률이 나오는 과정을 이제 이 논문에서 상정하는 상황은 인트랙터블 라이클리후드니까 뉴럴 네트워크로 어프록시메이션 하겠다. 즉 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를 뉴럴 네트워크로 어프록시메이션 하는 리그레션 테스트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시한 이 AALR을 가지고 먼저 메트로폴리스 알고리즘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보이는 알고리즘처럼 진행이 되는데 먼저 인풋은 아까 MCMC랑 거의 대동소이한데 이제 한 가지 차이점은 트레인드 레이시오 에스티메이터 D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고요. 여기서 X는 옵저베이션이지만 세타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가 아니라 여기서 MCMC로 풀게 될 시스템을 기술할 수 있는 파라미터라는 점을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제 사실 바닐라 MCMC랑 알고리즘 자체는 크게 다르지가 않아서 맨 처음에 타임 스텝 제로로 시작했을 때 서제스천 알고리즘에 따라서 세타 프라임을 샘플링하고 이제 여기서는 람다라는 텀이 추가되는데 그 뉴럴 네트워크로 어프록시메이션한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랑 이제 프라이어를 가지고 람다를 계산하고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 억셉턴스에 이 람다를 EXP 형태로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세타 프라임으로 계산되는 그 분모 텀이랑 여기서는 뒤집혀 있죠. 네. 그 세타 프라임 기분 세타 t에 대한 그 서제스천 알고리즘의 확률값과 이 분모의 확률값을 비교해 가지고 이제 분자 값이 우세하면은 세타 프라임으로 이동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해밀토니안 몬테카를로를 여기에서 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 어프록시메이터를 사용해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알고리즘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트레인드 레이시오 에스티메이터 D를 제외하면은 인풋이랑 아웃풋 세팅은 바닐라 MCMC랑 똑같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타임스텝 제로에서 시작해서 이제 아까 해밀토니안 몬테카를로를 정해야 하는데 포텐셜 에너지와 카이네틱 에너지 텀을 정했었는데 그 카이네틱 에너지를 정의하기 위한 이제 모멘텀 T와 모멘텀 K라는 텀이 있습니다. 그 각각을 이제 그 서제스천 알고리즘에 이전 모멘텀을 넣고 이제 그 MT를 MK로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는 또 이제 세타 T와 별도로 세타 K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해밀토니안 적인 포뮬레이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텀들이고 여기서 그 타임 스텝에 대한 포르프 안에 또 그 이 K에 대한 포르프가 돌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 K에 대한 포르프가 돌 레인지인 L은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 안에 있는 그 포르프는 그 해밀토니안 포뮬레이션을 위해서 그 카이네틱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해주는 포르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설명이 되는데 실험에서는 많이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K에 대한 포르프가 돌면 이제 람다를 계산하기 위한 그 에너지 텀들을 계산할 수 있고 그 에너지 텀들로부터 이제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를 계산하고 이제 또 여기에 KMK, KMP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카이네틱 에너지 텀이고요. 그렇게 계산된 람다를 다시 그 스테이트 트랜지션 억셉턴스에 넣어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게 분자가 크면은 이제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고 분모가 작으면 이전 스테이트에 머무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메소드 설명이 있는데 여기에 그 레이시오 에스티메이터를 임프루빙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게 아무래도 AALR이 단순히 어떤 레이시오 에스티메이터를 그냥 나이브하게 사용했을 때는 퍼포먼스가 좋지 못하다고 논문에서 밝히고 있고 그 좋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그림이 여기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인데 여기에 기분 세타일 때 옵저베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정의되지 않는 부분 그 스페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스페이스에서는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가 어떤 임의적 알비트러리 값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낮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가 알비트러리한 값을 가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입한 방법을 소개하는 슬라이드인데요. 그거 likelihood ratio가 arbitrary value를 어떻게 가지지 않도록 분리했냐면 그 클래시파이어를 정의할 때 그 이전에 분모텀에는 세타 기분 x와 그 레퍼런스 세타 기분 x를 클래시파이어의 그 아웃풋 값을 계산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그것을 분리 가능하다라는 어떤 어선션을 깔고 가가지고 여기에 보이시는 이 왼쪽의 텀으로 계산합니다. 이 왼쪽 텀으로 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를 다시 유도하고 그 아까 이전까지 알고리즘을 설명드렸던 그 람다를 계산하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클래시파이어를 훈련하는 방법은 보이는 바와 같고요.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설명하지 않았고 그냥 대략 이제 레퍼런스 세타와 현재 세타 사이에서 이제 BC 로스로 이걸 훈련시켰다. 훈련시키고 이제 그 훈련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어떤 임의의 컨버전스를 설정해가지고 그 어떤 라지 m까지의 단계를 통해서 세타를 계속 샘플링하고 세타 프라임을 샘플링하고 이제 옵저베이션을 그 시뮬레이션으로 뽑아가지고 이제 이게 그 어떤 그 레퍼런스 세타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세타 프라임으로 나온 것인지에 따른 그 로스를 더하는 것으로 이 전체적인 학습의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삼아서 이제 최적화가 이루어진다는 알고리즘. 이제 그러면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메소드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설명드리는 실험이 트랙터블 프라블럼입니다. 이 트랙터블 프라블럼은 사실 이 논문에서 상정한 라이클리후드 프리가 아니어도 풀 수 있는 실험인데요. 그러니까 그 라이클리후드 계산이 너무 헤비하지 않아가지고 계산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MCMC의 그라운드 트루스에 접근이 가능한 실험. 이 실험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AALR MCMC랑 그 다른 포스터리어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시도하는 알고리즘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 그 성능을 이제 맥시멈 민 디스크리펀시랑 이제 ROC AUC로 계산한 것인데 이제 MMD는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좋은 것이니까 이제 hours가 붉은 표시로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ROC AUC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저도 궁금해서 논문에서 그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게 별도의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 어프록시메이터를 사용한 그 MCMC로 샘플링 되는 것들이랑 이제 그 MCMC의 그라운드 트루스 사이를 이제 바이너리로 클래시피케이션하는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그 ROC, AUC를 뽑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은 경우 그 AALR MCMC가 작다고 나와 있고 여기에 피규어 4를 보시면 이제 이런 정량적인 지표 말고 정성적으로 볼 수 있는 분석이 있는데 여기서 그 피규어 4A가 그라운드 트루스고 이제 B부터 F까지가 다른 포스터리어 어프록시메이션 방법으로 나오는 그런 플랫들인데 여기 보시면 이 A랑 가장 비슷한 형태가 B라는 것을 어느 정도 동의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비교를 통해 이제 이 논문에서 정량적인 수치 말고도 정성적으로 봤을 때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그 그라운드 트루스를 잘 어프록시메이션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도한 실험들인데 총 3개입니다. 디텍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고 이건 이제 일렉트론과 포지트론이 콜리전이 일어났을 때 콜리전 이후에 그런 모멘텀들을 추적하는 실험으로 대략 이해했고
그 다음으로는 로트카 볼테라라는 팝플레이션 모델의 다이나믹스를 이제 MCMC로 하는데 이 논문의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MG1 큐잉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싱글 서버에 어떤 잡들이 들어오는 상황을 이제 큐잉 시스템으로 모델링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세 번째 태스크는 아주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실험들에 대한 성능이 여기 테이블 1에 나와 있고요. 이 테이블 1에서는 이전에 트랙터블 프로블럼까지 포함해서 이제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테이블만 보면은 이제 AALR, MCMC가 뭐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SNL이나 뭐 SNPEA 뭐 이런 방법들이 사실 베스트 퍼포먼스인 경우가 보고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줘야 될 점은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어떤 옵저베이션 XO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세타를 계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XO가 아니라 임의의 옵저베이션이 들어와도 그 로그 프로버빌리티를 계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데 반해 다른 방법론들은 이제 그 X가 바뀌면은 계산을 새로 트레이닝을 새로 해줘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고 그런 면에서 이 AALR, MCMC가 다른 방법론들에 비해 일반화가 잘 되어 있다. 이 어프록시메이션 해야 되는 그 시스템에서 일반화가 잘 된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실험 내용까지는 여기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정리를 하자면 이제 이 논문 이전에도 여러 포스터리어 어프로크시메이션 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이 논문에서는 일반화된 옵저베이션에 대한 파라메트리제이션을 통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했고 그 퍼포먼스가 여기에서 제시된 트랙터블 프라블럼이나 그 여타 실험에서 비교했을 때 다른 방법론들과 비교해 볼 만하다. 그리고 이제 정성적으로 봤을 때는 그라운드 추루스의 다이나믹스를 다른 방법론보다 그 이 트랙터블 프라블럼에서 잘 무사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채팅이 올라와 있네요. MC 해머 네. 네. 질문 주시면은 질문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채팅이 아니더라도 그 네네. 줌 채팅이나 마이크 슬랙으로 켜고 올라오네요. 해주시면 네, 슬랙에 있는 거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슬랙의 성엽님께서 실험에서 네. 중간 뉴럴 네트워크에 어떤 네트워크가 사용이 되었는지 질문을 주셨네요. 네. 어떤 뉴럴 네트워크가 사용되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게 머신러닝 논문을 읽다가 이 논문을 이해하면 이제 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당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본문에는 이 뉴럴 네트워크가 뭔지 크게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도 MLP를 사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디테일은 아마 코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것도 그렇고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시스템마다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 어프록시메이터를 어떻게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게 MCMC가 돌아갈 수도 있고 아예 안 돌아갈 수도 있는 문제라 가지고 이게 아마 실제로 사용하면은 어느 정도 그라운드 트루스나 좀 믿을 수 있는 개수를 가지고 그 개수를 좀 피팅할 수 있는 어프록시메이터를 서치하는 과정이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패시티가 충분히 큰 NL을 쓴다면 이제 뭐 다른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줄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튜닝의 여지가 좀 많은 방법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이 되었을까요? 아, 네. 네, 실제로 저거 코드를 보시면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위주로 이제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누적된 형태로만 실험을 구현했고, 이제 추가적으로 레지넷이랑 덴스넷도 이제 실험을 한 그 코드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자들의 코드를 보시면 레지넷이나 이제 덴스넷 같은 기본 모델들도 가지고 실험을 한 이제 결과가 있어서 그걸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